오늘은 고 이어령 교수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지혜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스트 원을 버리고 올리 원이 되어라.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늘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1등을 해야 한다 했고, 직장에서는 승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60명이 달리는 방향을 쫓아 경주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360명 모두가 1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잘 보십시오. 베스트 원은 남보다 잘하는 사람, 비교의 기준 속에서 정해지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올리 원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달리고 있는가?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엇인가? 40대, 5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둔 60대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경쟁 속에서 버텼다면 이제는 경쟁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순위 경쟁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어 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보다 늦었다,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손주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쌓든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순히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나답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리 원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에게 올리 원이 되라는 것은 마치 이상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령 교수의 삶을 통해 그분이 어떻게 올리 원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1933년생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모두 관통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했던 세대입니다. 1960년대 문단에 등장했을 때 그분 주변에는 수많은 재능 있는 작가와 평론가들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신동엽, 서정주, 황동규, 네로라 하는 문인들과 경쟁해야 했죠.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문학평론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문학과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함께 읽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평론가가 되고 싶었다. 실제로 그분의 대표작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보면 단순히 작품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정서와 시대 상황을 깊이 있게 탐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리 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70대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셨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때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달랐습니다. 70대의 나이에 트위터를 시작하시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디지털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시 베스트 원이 아닌 올리 원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너무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치 30대, 40대가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이어령 교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그분은 80대에 접어들면서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저서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지성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이제 생의 마지막에서 깨달은 것은 지성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성, 즉 영혼의 깊은 울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평생 지성인으로 살아온 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올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령 교수의 삶에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남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문학 평론을 할 때도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을 개발하셨죠. 문화와 사회, 철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가 바로 그분만의 특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남들이 하는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때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70대에 디지털 문화를 받아들인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야말로 올리원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일의 연장선에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된다. 셋째,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베스트 원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1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리원은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의 삶을 보면 각 시기마다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문학평론가, 중년의 문화부 장관, 노년의 디지털 문화 탐구자, 그리고 말년의 영성 추구자. 각각이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앞으로의 꿈을 연결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스토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베스트 원을 추구할 때는 실패가 치명적입니다.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나면 그것은 실패로 간주되죠. 하지만 올리원의 길에서는 실패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어령 교수도 모든 일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경험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란 남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생기는 개념이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 때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된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올리원이 된다고 해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삶을 보면 항상 후배들을 챙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올리원은 독불 장군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어령 교수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남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길보다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셨죠.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글쓰기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어령 교수는 평생 독서가셨지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명과 함께 토론하며 배우는 것이 좋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원의 학습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세요. 베스트 원을 추구할 때는 경쟁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는지가 관심사죠. 하지만 올리원의 길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령 교수도 평생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셨습니다. 문학인뿐만 아니라 예술가, 정치인, 종교인, 과학자,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셨죠. 여러분도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베스트 원의 기준으로 보면 1등이 아닌 모든 것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올리원의 길에서는 작은 발전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너무 큰 목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올리원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 보세요. 이어령 교수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일관된 올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때 올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베스트 원의 무대에서 지쳐 서 있다면 이제는 올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길 권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남과 비교당하는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존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